네, 안녕하십니까. 저 3일회계법인의 이권일 회계사고요. 오늘 이제 오후 2시부터 스마트 리뷰어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혹시 제가 그 캠도 켜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요거 소리가 좀 안 들리시거나 하시면은 마이크를 조금 켜서 미리 조금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그 제가 지금 스마트 리뷰어 화면을 저희 구글 미트를 통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혹시 잘 보이시는지 그리고 제 목소리도 잘 들리시는지 한번 미리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본 강의는 그 제 목소리와 제 화면을 위주로 녹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목소리를 내시거나 혹시라도 나중에 질문을 이제 목소리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해당 목소리가 조금 녹화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천천히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스마트 리뷰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배포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본 엑셀 파일에서는 이제 다양한 두 가지의 방식으로 이 스마트 리뷰어 안에 이제 재무 정보들, 저희가 검토하고 싶고 비교하고 싶은 다양한 재무 정보들을 불러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재무 정보를 스마트 리뷰어에 불러오는 방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파일 관리, 그리고 파일 불러오기, 스마트 리뷰어 불러오기 탭으로 들어가시면 제가 설명을 조금 천천히 할 테니까 같이 그 스마트 리뷰어를 키셔서 제가 하는 부분들을 직접 조금 따라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리뷰어 불러오기를 들어가 보시면 이제 DST 파일가 가지고 계신 DST 파일에서 재무 정보를 가져오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뭐 DST가 없다거나 어떤 게 최종인지 모르거나 하실 때 그냥 저희 다트 사이트에 공시되어 있는 공시 보고서의 수록값을 복사 붙여넣기 크롤링이라고 하는데 이 크롤링 방식을 통해서 가져오는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이 DST 파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DST 파일로 불러오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제가 미리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제 DST에서 HTML 파일로 저장하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그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 이렇게 HTML 언어로 되어 있는 DOC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 DOC 파일을 불러와 주시면 간단하게 별도 절차 없이 내가 가져오고 싶은 DSD의 재무 정보를 이러한 방식으로 스마트 리뷰어로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제 다트에 공시되어 있는 주소값 가져오기 크롤링 방식 같은 경우에는 다 불러들여진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설정만 해주시면 네, 이렇게 스마트 리뷰어 안에 재무 정보들이 잘 불러와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라든지 재무제표들 가져와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요 스마트 리뷰어 불러오기 다트 공시 보고서를 누르면 이렇게 URL 주소값 붙여 넣도록 창이 하나 뜨고 여기에 들어가는 주소값은 다트에 공시되어 있는 이러한 감사 보고서의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주소를 복사하시고 붙여 넣으신 다음에 가져오기를 눌러주시면 제가 예시로 띄웠던 요 삼성전자의 22년도 감사보고서가 이제 이 스마트 리뷰어로 자동으로 불러들여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저희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저희가 설명 목적으로 만든 이 ABC라는 예시 회사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재무 정보를 스마트 리뷰어로 가지고 이제 이 스마트 리뷰어 안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을 해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기능은 푸팅 합계 검증 기능입니다. 아마 DST 공부하시고 이제 쭉 DST 공시까지 여러 절차 중에서 아마 매번 표들의 합계들이 맞는지를 일일이 뭐 조작 담당자나 팀장님들이 뭐 계산기를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별도의 엑셀 시트 수식을 통해서 0이 뜨는지 true가 뜨는지를 매번
하셨어야 했을 텐데요. 그 부분을 이 스마트 리뷰어의 푸팅 기능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수행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푸팅, 전체 주석 푸팅, 그리고 예 한번 눌러주시면 합계 검증이 필요한 전체 세트 주석들에 대해서 합계 검증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예, 완료가 되었고, 보시면 이렇게 합계 검증이 필요한 표들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합계 검증을 통해서 검증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 시트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시트들은 합계 검증을 진행을 해본 결과 뭐 가로, 세로, 중간 합계, 최종 합계 등 여러 가지 합계 검증에서 오류가 전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합계 검증 시트, 이 시트에 대해서는 이제 단수 차이, 뭐 요새는 단수 차이를 잘 조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단수 차이를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시트에 가셔서 단수 차이를 확인하신 다음에 조정을 또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요 합계 검증 푸팅을 한번 돌려보신 다음에 사람이 한번 해줘야 될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시트에 가셔서 합계 검증상의 오류, 즉 수정이 필요한 오류인지 여부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단수 차이 외에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합계가 20억이 되어야 되는데 앞에 1이 더 붙어서 100억 가량의 합계 검증 오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고 아 합계 검증에 오류가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을 하셨던 그래도 1시간 이상은 걸렸을 합계 검증 기능을 이 스마트 리뷰어의 푸팅 기능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내가 원할 때마다 여러 번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능은 레퍼런스 기능인데요.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재무제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아니면 외부 감사인들과 서로 검토 사항들, 코멘트를 주고받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뭐 재무제표와 주석 간의 레퍼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숫자를 좀 고쳐주세요. 혹은 주석과 주석 간의 레퍼런스가 맞지 않은데 이거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와 같은 레퍼런스와 관련된 코멘트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스마트 리뷰를 활용을 하셔서 검토할 때 좀 유용한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재무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556억가량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레퍼런스로 기재가 되어 있는 5번 주석과도 일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현금 흐름표의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도 일치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러한 레퍼런스를 바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크로스 레퍼런스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556억, 내가 레퍼런스를 찾고 싶은 숫자를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현재 이 숫자와 레퍼런스가 어떻게 이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서 되고 있는지를 이 창을 통해서 한 번에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원단이지만 주석 1,000원 단위인 것까지 고려를 해서 레퍼런스 말씀드린 대로 현금흐름표 CF와 5번 주석과 이렇게 레퍼런스가 맞다고 확인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 확인이 즉각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런 레퍼런스는 아마 올해 기말, 23년도 기말의 보고서를 작업하실 때 이러한 레퍼런스는 항상 맞게끔 작성이 올해도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런 레퍼런스를 수식을 통해서도 이렇게 지정을 해두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현금 흐름표 그리고 5번 주석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이렇게 걸어두시고 뭐 그 이외에 뭐 단기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5번 주석과 이렇게 레퍼런스를 걸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걸어두신다면 미리 이렇게 걸어두시고 올해 이제 23년도 12월 31일 재무제표를 작성을 한다 하시면 이 단기 숫자 물론 뭐 이게 반기이긴 합니다만 이제 뭐 전기로 밀고 여기 이제 새로운 23년도 숫자를 채워 넣으실 텐데요. 23년도 숫자를 채워 넣으실 때 이런 레퍼런스 값들이 제대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가면서 올해 기말 보고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레퍼런스를 전반적으로 쭉 미리 조금 설정을 해 두신다면 올해 기말 보고서에 이 판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레퍼런스들을 굳이 이후에 레퍼런스 검토를 별도에 하지 않고서도 애초에 처음 작성할 때부터 이런 레퍼런스들을 고려를 해가면서 작업할 때 굉장히 좀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재무제표에서 레퍼런스 검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석에 가셔서도 뭐 5번 주석에서 이렇게 역의 방향으로 레퍼런스를 확인을 하고 검증식을 지정하는 건 역시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기능을 또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보여드리면 눈치채셨다시피 이게 엑셀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기능, 이 엑셀, 평소에 사용하셨던 엑셀과 동일하게 수정, 편집, 그리고 삭제라든지 다양한 기능이 엑셀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23년도 기말보고서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DST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번거로운 기능을 통해서 행삽입, 열삽입, 그리고 수정들을 해주셨어야 됐었다면 그냥 이 엑셀 파일, 스마트 리뷰어 엑셀 기능을 활용을 해서 23년도 숫자를 업데이트해보고 또 다양하게 수정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12번, 13번 주석 담당자라고 가정을 하고 23년도 기말보고서 숫자를 여기에 업데이트한다고 가정을 하고 좀 수정도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줄글로 당일회계법인 또 바랍니다. 이런 식의 수정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손상이라는 내용이 만약에 올해 추가가 되었다 하면 이런 식으로 임의로 한번 행삽입을 통해서 이렇게 또 수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입금 주석에서는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표 열삽입을 통해서 지역 열삽입도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뭐 각주 같은 경우도 저희 많이 추가를 하죠. 그래서 추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기존에도 평소에 DST 작업을 하시기 전에 밑바탕이 되는 정산표라든지 아니면 주석표 데이터, 엑셀 파일을 가지고 그 엑셀에서 먼저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그 내용을 DST로 일일이 좀 옮겨 붙여 주셨어야 했었을 텐데요. 이 스마트 리뷰어 활용하시면 그냥 이 스마트 리뷰어 엑셀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숫자를 업데이트를 하시고 표의 행삽입, 열삽입 뭐 편하신 대로 그냥 해주시면 이 내용 그대로 이제 DSP로는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요. 12번, 13번 주석 제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제 이 내용 그대로 이제 DST 예전 같았으면 DST 일일이 켜서 이렇게 켜가지고 행삽입, 열삽입 여기 열삽입 이런 식으로 표를 먼저 수정을 해준 다음에 이걸 붙여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뭐 이런 식으로 해줬어야 했었겠죠. 그런데 이제 DST는 닫겠습니다. 이걸 닫고 이걸 그대로 이제 DST 요 스마트 리뷰어를 DST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DST 위자드인 프로그램인데요. 요 DST 위자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인풋이 가능한 엑셀 파일을 한번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파일 관리, 파일 변환하기, DST 위자드 템플릿용 엑셀 파일 만들기 요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요. 기본적인 내용을 설정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요 스마트 리뷰어를 DST 위자드로 넣기 위한 별도의 엑셀 파일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배포받으신 요 DST 위자드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엑셀 파일을 가져오신 다음에 DST로 간편하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엑셀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었고요. 이 엑셀 파일을 제가 DST 위자드를 활용을 해서 가져와서 일단 여기 2시 14분, 지금 2시 14분인데 2시 14분에 만들어진 DST 위자드용 엑셀 파일을 열기를 누른 다음에 DST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폴더를 지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DST가 자동적으로
완성이 되게 되고요. 보시면 이제 제가 여기에 2시 14분에 엑셀 파일을 활용을 해서 1분 만에 2시 15분에 이제 DSD가 하나 새롭게 생성이 됐는데, 이 DSD를 열어서 제가 엑셀에서 수정을 한 내용들, 스마트 리뷰어에서 수정을 한 내용들이 잘 반영이 돼서 DSD가 생성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아마 제가 수정을 안 했으니까 그 아까 처음에 ABC 그 재무제표랑 그대로 들어왔을 거고요. 요거 제가 단기 숫자 전기로 민 것처럼 보여드린 내용은 앞부분에 잘 반영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수정한 부분을 찾아가 보면 이렇게 줄글을 넣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손상이라고 해서 요 밑에 숫자 음수로 바꿔서 행사비를 통해서 변경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차입금 주석에서 새로운 지역이라는 열을 추가하고 각주를 이렇게 넣은 부분들까지 누락 없이 엑셀에서 수정 편하게 수정하신 그대로 DSD로는 이렇게 자동으로 잘 반영이 돼서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SD 위자드 기능을 통해서 DSD 더 이상 DSD 요거 가지고 이제 행사빗, 열사빗 그리고 표 이렇게 크기 늘려주고 여러 가지 DSD를 가지고 붙여넣고 하는 수작업 시간을 줄여가면서 훨씬 간편하게 DSD를 좀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DSD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다 보면 이제 또 감사인들과 DSD를 주고받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버전의 DSD와 혹은 검토 파일과 DSD 버전이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이 1.5 버전과 1.7 버전 혹은 1.6 버전과 1.7 버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또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주석 담당자 입장에서는 내 주석이 혹시라도 중간에 누가 좀 이상하게 바꾸지는 않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내가 비교하고 싶은 버전을 스마트 리뷰어를 한번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비교하고 싶은 버전의 DSD 혹은 공시보고서를 가져와 주시면 해당 버전과 간단하게 그 버전 차이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DSD 마찬가지로 처음 스마트 리뷰어 불러가기에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두 가지 방법으로 똑같이 이 비교형 보고서를 가져와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제일 처음에 요 반기 연결 2306 버전 2306 요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러 가지 수정 작업을 했는데 그대로 요 파일을 비교용으로 다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면서 수정을 한 내용들이 아마 버전 차이로 조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검토하고 수정을 했던 파일에서 이제 이 파일과 비교하기 위한 비교용 DSD가 이제 이쪽에 삽입이 된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네, 완료가 되었고 여기 DSD 버전 비교 요 탭의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에 버전 차이 조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어떤 부분에 있어서 버전 차이가 있는지를 이렇게 주석별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12번 주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줄글로 추가를 했던 부분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행사비를 통해서 손상이라는 행을 넣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전체 행사비를 통해서 밀었기 때문에 밀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어떤 부분이 변경점이 있는지를 간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13번 주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체 열로 밀었죠. 그래서 이렇게 밀린 부분 포함해서 바뀐 부분, 그리고 제가 각주 추가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각주 별표 중간에 넣었던 부분들도 이렇게 주석별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11번 주석에서는 제가 요거를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던 거를 이제
수정을 한 내용까지 잘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석별로 버전 차이 조회 기능을 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버전 비교 파일 생성을 눌러주시면 이제 이러한 모든 차이들을 집계를 해서 아예 새로운 별도의 엑셀 파일이 하나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내가 비교하고 싶은 버전의 DSD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여기에 다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버전 비교 파일 생성 기능 같은 경우에 팀장님들이나 리뷰하시는 분들께서 이전에 한 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리뷰를 하실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리뷰를 했던 뭐 버전 1 파일 비교용으로 두시고 뭐 공시하기 전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해야 되는 뭐 버전 4, 버전 5 이 파일들을 검토 파일로 두신 다음에 이 버전 차이 비교 파일 생성 기능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모든 차이들이 집계가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팀장님이나 리뷰어들은 그냥 이걸 보고 그냥 바뀐 부분들이 적절하게 제대로 잘 바뀌었는지만 확인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또 처음부터까지 쭉 읽어봐야 되는 이런 수고 없이 훨씬 효율적으로 확인이 리뷰가 가능한 또 그렇게도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버전의 차이를 간편하게 또 이 스마트 리뷰를 활용을 해서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능으로 이 과거 보고서 대사 기능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이 스마트 리뷰어 안에 지금 스마트 리뷰어 검토용 불러오기와 비교용 불러오기를 해보았는데 이제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과거 보고서들도 이제 이 스마트 리뷰어에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2306을 가져왔기 때문에 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되는 게 전기 기말이겠죠. 그래서 과거 보고서 불러오기, 전기 기말 보고서 불러오기를 눌러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ABC 주식회사의 22년도 기말 보고서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작업을 해놨던 이 스마트 리뷰어 엑셀 파일 상에서 이제 이 엑셀 파일 안에 전기 기말, 그러니까 22년도 기말 재무정보가 탑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번 탑재를 해두시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보고서의 주석에 가셔서 뭐 대표적으로 이런 주석이 되겠죠. 전기말 이 숫자가 실제로 22년도 기말에 공시되어 있는 숫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존에는 이 숫자 전기 비교 표시되는 숫자 검토하기 위해서 다트에서 또 전기 기말 보고서 띄워놓고 그 주석 찾아가서 일일이 숫자의 정합성을 대사해보고 육안으로 확인을 해보셨어야 했었을 텐데 그러실 필요 없이 전기 기말 보고서를 넣었으니까 전기 기말 보고서 대사 다양한 항목이 나오는데 이제 요거는 뭐 2306 반기나 분기 같은 경우에는 기말 보고서와 주석 넘버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옵션 창을 쓰는 거고요. 이렇게 옵션 창, 뭐 저희는 17번으로 기타 자본 항목이 같네요.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을 하셔서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실제로 22년도에 공시되어 있는 숫자가 이렇게 뜰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식을 통해서 단기에 비교 표시되고 있는 전기말 숫자가 적절하게 비교 표시가 되었는지 여부를 이렇게 수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과거 보고서 대사 기능을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P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기 혹은 전분기와 비교 표시가 될 텐데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거 보고서를 이건희 선생님 그 화면 공유 좀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탑재를 하신 다음에 내가 비교하고 싶은 뭐 이런 주석에 가셔서 전반기 보고서 대사를 눌러주시면 그 전 해당하는 보고서를 이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건희 선생님 화면 공유 좀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께서 화면 불러오기를 눌러가지고 지금 화면 공유가 조금 중간에 끊어졌던 것 같은데 제가 요거를 다시 제 화면으로 공유를 해서 그 비교
하기부터 다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 화면이 좀 공유가 될 것 같고요. 여기 제가 그 전기 비교 대사부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은 잘 보이시죠? 예, 됐습니다. 요걸 제가 다시 한번 이상 동력기를 이제 가져온 다음에 아까처럼 그대로 이상 공유기를 검토용으로 이제 가져왔고요. 지금 이제 전기 기말 요 비교 표시되는 항목에 대해서 비교하고 싶다. 요 과거 보고서 대사 기능을 활용하고 싶다 하시면 요 파일 불러오기 그리고 과거 보고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전기 기말 보고서 BS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 기말 보고서와 대사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 기말 보고서 불러오기 제가 미리 만들어 놨던 ABC 주식회사의 전기 기말 보고서 불러오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 스마트 리뷰어 안에 전기 기말 재무 정보들도 모두 탑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전기 기말 보고서 최종이 뭔지 DSP 찾기가 또 번거로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공시되어 있는 게 최종일 테니까 공시되어 있는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가져오는 방식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17번 주석에 가면 이 숫자가 실제로 전기 기말 보고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 보고서 대사, 전기 기말 보고서 대사 눌러주시면 제가 전기 기말 보고서로 넣었던 보고서의 주석 넘버링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동일한 항목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가져오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기 말의 보고서 내용이 이렇게 들어와질 뿐만 아니라 합계 검증을 통해서 단기에 비교 표시되는 전기말 숫자가 실제 전기 공시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이렇게 합계 검증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 보고서의 대사도 간단하게 그리고 PL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뭐 전분기 혹은 전반기와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보고서를 탑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비교가 되는 곳에 가셔서 전반기 대사 원하는 항목을 옆에다가 넣으시면 간단하게 또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중요한 기능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요 스마트 리뷰어를 이제 아마 곧 23년도 기말 보고서 작업을 또 하셔야 될 텐데 보고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좀 유용한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요 스마트 리뷰어 이렇게 1번 주석, 2번 주석, 자연수의 주석 넘버링으로 되어 있는 세트들에 들어있는 정보들만 DSD로 전환이 될 때 그 전환 재무 정보로 혹은 그 줄글 정보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요 8번 주석 혹은 뭐 10번 주석 유형 자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백데이터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자연수가 아닌 이름으로 시트를 하나 만드셔서 여기서 뭐 GL, 유형자산, 고정자산 대장을 붙인다던가 아니면 유형자산 GL을 여기다가 붙인 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을 거쳐서 뒤에서 숫자를 끌어오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이 10번 분석 백데이터는 자연수의 시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떠한 작업을 하셔도 나중에 DS로 전환될 때는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편하게 작업을 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10번 주석 시트 안에서도 비열에서 시작하는 이러한 문구들이나 비열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이러한 표들만을 이제 주석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나는 요 주석 시트 안에서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 뭐 이렇게 주석 담당자가 작업하기 편한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놓고 여기에 뭐 이제 23년도 기말 숫자를 업데이트한 다음에 이렇게 가져오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여기 뭐 원 단위로 작업을 하고 여기 fx 함수 이 함수를 통해서 뭐 원 단위, 천원 단위 교환이라든지 뭐 if 에러, 라운드 절대값, 부호 변경도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천 단위 눌러주시면 이게 원 단위라는 가정하에 천원 단위로 이렇게 주석으로 들어와서 실제로 요걸 DST로 전환을 할 때는 요런 데이터들 혹은 여기에 합계 검증 들어간 내용들은 이제 들어가지 않고 요 내용들만 DST로 전환되기 때문에 요런 기본적인 폴러시만 알고 계신다면 요 스마트 리뷰를 활용을 해서 올해 기말에 보고서 작업을 하실 때도 훨씬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이러한 작업들, 이러한 세팅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혹은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레퍼런스들 작업을 하기에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이제 아마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그 회사 자체적으로 지금 여기 모여 계신 회사 자체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재무제표를 만들고 주석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주석 시트라고 볼 수 있는 별도의 엑셀 파일이 있을 텐데요. 그냥 이 엑셀 파일을 그대로 뭐 시트, 필요한 시트들 이동 복사 내가 작업했던 스마트 리뷰어로 그냥 시트 이동 복사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져오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뭐 자연수의 시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온다 하더라도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혀 DST로 전환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렇게 수식도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로 딸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번 주석 내가 이미 여기서 모든 주석 백데이터 작업이라든지 검증, PS와의 검증, 뭐 CF와의 검증 다 해놨다. 그냥 요 스마트 리뷰어를 활용을 해서 합계 검증이라든지 DST 변환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 요 스마트 리뷰어 템플릿은 그냥 수식으로 한번 물려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려만 주시면 기존 작업했던 기존 정산표에서 작업했던 방식으로 쭉 작업을 하시면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저절로 채워질 테고요. 그리고 수식으로 물려주시면 이제 이런 저희 스마트 리뷰어 템플릿 안에도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들어오면 이 방식을 요렇게 업데이트가 되면 이제 DST로 변환을 하시면 기존과 동일한 업무 프로세스를 가져가시면서 뭐 합계 검증이라든지 바로 한번 수행을 해볼 수 있고 아니면은 뭐 DST 위자드를 통해서 DST를 바로 좀 변환하는 기능 그리고 버전 차이 조회 기능을 이런 세팅이라든지 레퍼런스 세팅 없이도 바로 좀 간편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문구 쪽에서 맞춤법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 그리고 작업자들이 뭐 본 내용을 어디와 대사를 했는지 또 간편하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세팅을 해놓고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아마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이제 4.0 버전을 또 배포를 드리게 될 텐데요. 이제 이렇게 많은 작업을 해놨는데 버전이 올라가서 또 새롭게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는지 좀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우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여기 파일 관리, 파일 불러오기 여기서 스마트 리뷰어 불러오기 9버전 스마트 리뷰어를 눌러주시면 그 뭐 이전에 3.9 같은 경우에는 3.8이나 3.7이 9버전이겠죠. 9버전 스마트 리뷰어 불러오기 내가 원하는 과거 버전에 작업해놨던 과거 버전의 스마트 리뷰어를 불러오시면 최신 버전으로 바로 뭐 수식이라든지 작업하신 내용 그대로 버전이 올라가서 올라간 버전에서 그대로 작업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따가 Q&A를 통해서 이제 회신 그 답변도 드리겠지만 이제 자세한
매뉴얼도 여기 링크 스마트 리뷰어 매뉴얼 눌러보시면 이제 각 항목별로 어떻게 활용이 가능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동영상과 함께 매뉴얼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을 클릭을 하셔서 보시는 방법도 있고 이게 혹시라도 내부망 충돌 때문에 열리지가 않는다면 핸드폰으로 한번 이 링크를 복사하신 다음에 열어보시면 아마 잘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문의사항들은 여기 이메일 문의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자주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DSD 위자드를 활용을 해서 DSD를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 만들어지거나 중간에 계속해서 안 만들어지고 시간만 가고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조금 이렇게 수식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이 깨지는 경우, 이런 스마트 리뷰어를 DSD 위자드로 그대로 돌렸을 때는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없이 돌리는 게 맞는데 이제 또 이런 오류들을 또 처음부터까지 쭉 찾아가는 것도 또 일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오류들까지 무시하고 그냥 DSD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여기 DRM 우에서 X로 설정을 바꿔주신 다음에 파일을 가져와서 DSD를 만들어 주시면 이런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이 내용 그대로 DSD로 바꿔지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도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고 또 이제 질문, 답변을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화면을 바꿔서 그 지금 채팅창에 올라가 있는 질문을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뭐, 채팅창을 통해서 여쭤봐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마이크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질문을 주시면 이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좀 질문 주시면,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녹화 파일은 이제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조금 뭐 일부 편집이라든지 통해서 좀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일괄적으로 배포할 예정은 아니고요. 죄송한데 제가 그 스피커를 지금 켜서 그 이승환 선생님께서 좀 질문 주신 것 같은데. 네, 저기 푸팅을 통해서 검증 네, 수식이 자동으로 이제 달리는 것 같던데, 네, 한 번 걸린 검증 수식은 뭐 임의로 수정해도 뭐 DSD에 반영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요거 한번 아까 다시 불러오느라고 없어졌는데 이렇게 하면 이런 수식들, 푸팅들이 다 비열에 걸쳐져 있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열에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DSD로 전환될 때는 이런 검증식들 혹은 뭐 여기에서 했던 내용들도 DSD로 변환될 때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해보다가 HR쯤에 네. 있는 내용이 삭제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푸팅을 하다 보면. 삭제되는 게 HR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제가 임의로 수식을 걸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이렇게 해두었는데 이 작업해둔 게 혹시 다른 걸 불러오셔가지고 삭제가 된 걸까요? 아니면 푸팅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수식이 걸리면서 삭제가 됐거든요. 이게 푸팅이 조금 자동적으로 걸리는 위치가 있다 보니까 이 푸팅이 네. 걸리는 위치를 제외하고 좀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 푸팅의 툴은 그냥 지워도 크게 뭐 상관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나는 뭐, 요런 푸팅은 필요 없다 하시면은 이렇게 지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체 세트 내용을 분기에서 반기로 바꾸는 따로 뭐 기능, 뭐 분기, 반기 혹은 반기를 기말 전체를 아예 한꺼번에 버튼 한 번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은 없고요. 다만 저희 엑셀에 기본적으로 있는
이렇게 분기를 전부 다 단기로 바꾼다. 그리고 뭐 통합 문서, 전체 문서에 대해서 모두 바꾼다. 하고 이걸 이제 DSP로 바꾸면 아마 질문자님께서 조금 의도하시는 분기를 단기로 바꾸는 효과는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휴메딕스님께서 여쭤보신 9버전 파일 블록이 한 이후에 보고서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표 양식이 깨진다고 하셨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깨지면 안 되는 건데 깨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파일을 조금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그 양식이 깨지는 거를 조금 조치를 해서 다시 보내드리던가 아니면 사유를 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S 위자드 변환할 때 설정한 회사명 및 개요가 위자드에서 열 때 반영이 안 되는. 임혜미님 여쭤보신 게 이제 보통 DSD 위자드로 이런 개요들, 회사명 및 개요는 이제 앞서서 설정을 해줄 때 저희가 DSD 위자드를 만들어 보면 여기에 이제 뭐 보고서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기간 그리고 뭐 주소라든지 대표이사명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설정을 해주고 요 설정된 내용이 여기에 반영되면서 이제 DSD 위자드에 들어올 때는 이제 여기에 이제 인풋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정보들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면은 이게 DSD에 인풋이 될 때 뭔가 오류가 있어서 오류가 있는 엑셀 파일을 DSD에 넣었을 때 회사명이랑 개요가 조금 반영이 안 되는 오류는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임혜민님께서도 혹시 그러한 DSD 위자드를 변환할 때 오류가 있는 엑셀 파일, 지금처럼 회사명이랑 개요가 안 딸려오는 엑셀 파일이 있다면 그 엑셀 파일을 좀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석이 중간에 추가 삽입 및 삭제되는 경우, 네, 요것도 주석이 이제 중간에 이제 추가되면은 뭐 10번과 11번 사이에 새로운 11번이 들어오고 그 이후 주석이 이제 쭉 밀려야겠죠. 12, 13, 14 이런 식으로 쭉 밀려야 되는데 요런 주석 넘버링을 자동적으로 밀어주는 기능은 없고요. 만약에 근데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겠죠.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안에서 이제 일일이 뭐 11번과 12번 주석 사이에 새로운 11번 주석을 넣고 11번 주석을 넣고 여기 뒤에 있는 주석 시트들을 다 일일이 뭐 13, 그리고 여기 13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권고 드리는 방법은 차라리 그냥 여기 주석에서 뭐 11번과 12번 사이에 11번과 12번 사이에 새롭게 들어가야 되는 주석, 그냥 러프하게 드래프트만 일단 하시고, 물론 요거에 대해서는 또 일일이 DSD 상에서는 바꿔줘야겠죠. DSD에서 바꿔주는 게 조금 더 편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요 DSD를 스마트 리뷰어로 불러오시면 자동적으로 조금 주석이 하나씩 밀려 있는 상태의 스마트 리뷰어가 생성이 될 테니까 요 방법이 조금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따로 11번, 12번 주석이 새로운 주석이 들어간다고 해서 뒤에 주석 넘버링이 자동적으로 밀리는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대사 보고서. 과거 보고서 대사 기능 사용할 때, 이제 저는 이제 전기 기말 보고서만 넣었는데, 이제 뭐, 이런 전기, 전반기, 전분기의 다양한 보고서를 넣어주시면, 그냥 여기서 전반기 보고서 대사 누르신다면, 지금은 제가 안 넣어서 이렇게 뜨는데요. 전반기를 클릭을 하셔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석들을 보면, 여기는 PL과 비교, 여기는 BS와 대사,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교 표시는 위에는 전반기, 밑에는 전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위에서 전반기 보고서 대사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불러와진 표와 겹치지 않는 곳에서 전기 기말 보고서 대사를 통해서 가져와 주시면 또 이제 이런 혼합 주석에 대해서 대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리뷰하겠습니다.
요 자동 2월 작업이 혹시 단기 숫자를 전기말로 이렇게 쭉 다 밀어주는 작업을 의미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버튼은 따로 아직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개발 목표 중에 하나가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제 뭐 단기 숫자를 전기말로 저절로 밀어주는 그런 기능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혹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수식을 하나 해준 다음에 요걸 이제 검증식 지정을 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검증식 지정을 눌러주시면 요 수식이 아카이브가 돼서 요런 수식이 일치하는지 혹은 차이가 뜨는지 여부를 이제 총괄표에서 챙겨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요 수식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부팅을 해볼게요. 이렇게 코팅을 해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사라지지가 않는데 그 질문자님께서 혹시라도 이런 검증식 지정을 이 코팅 해놓았던 과 관련 있는 셀에서 수행을 한 건 아닌지 그게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미리 권유를 드리는 방법은 푸팅을 미리 다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요 각 테이블에서 푸팅이 어느 쪽에 걸리는지가 확인이 되니까 푸팅을 한번 그냥 쭉 한번 걸어주시고 그것과 상관없는 열에서 레퍼런스 수식 작업을 해주시는 방법을 조금 권유를 드립니다. 네. 레퍼런스 항목은 일단은 일일이 셀 하나씩 규정을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개의 셀을 한꺼번에 레퍼런스를 지정을 하는 거는 요렇게 해서 요거 전체 한꺼번에 레퍼런스를 찾아줘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너무 많은 오류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레퍼런스를 숫자 하나씩 클릭을 하셔서 지정을 해주시는 방법만 존재합니다. 음. 요 부분은 조금만 좀 상세하게 여쭤봐 주시면 바로 좀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표 크기는 일단 자동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많다면 이제 여기 경계선 있죠. 요 경계선 혹은 요 부분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냥 자동적으로 예쁘게 DSD가 저절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내가 뭐 여기서 이런 것 부분에서 주요 영업 활동을 밑으로 좀 내리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그냥 Alt 탭 눌러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이제 DSD에서도 이렇게 요걸 반영을 해서 표가 그 줄글이 이렇게 두 줄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조금 늘리고 싶다 하시면은 주요 영업 활동을 이제 쭉 행을 좀 늘리고 싶다 하시면 요 부분을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좀 엔터를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줄글이 좀 많은 것처럼 해주시면 DSD를 변환할 때 저절로 조금 늘어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표에 대한 설정은 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번 DSD가 생성이 되고 나서 좀 표 크기와 관련된 부분은 처음부터 쭉 보시면서 조정을 자기가 이제 원하는 심미적인 측면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이메일 주소는, 네. 여기 최욱 선생님이 답변을 주셨네요. 네. 요거는 아까 좀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1,000원 단위 재설정해야 된다는 거는 요것도 조금 어떤 시점에 1,000원 단위를 재설정해줘야 되는 건지 좀 자세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으로 맞춰지는 거고요. 아닙니다. 요거는 뭐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크게 해놨다고 하더라도 DSD로 전환을 할 때 이렇게 좀 적절하게 보이도록 자동적으로 표 맞춤, 그 크기 맞춤이 돼서 DSD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푸팅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짜놓은 그 로직, 그 로직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도는 거라서 그 로직을 바꾸지 않고 이 푸팅 기능을 임의대로 조금 수정을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요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끔 이렇게 뭐 학계 검증상에 이렇게 걸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학계 검증이 걸려서 오류가 있는 경우를 말씀하시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조금 트루가 뜨게끔 그래서 푸팅을 두 번째 푸팅을 누르면 이런 수정까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좀 세팅할 수 없는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요 푸팅 버튼을 누를 때 미리 정해져 있는 이제 로직대로 푸팅 기능이 돌기 때문에 이렇게 푸팅 버튼을 통해서 저희가 수정한 내용이 반영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푸팅 한번 눌러주시고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이렇게 수정을 해주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명님께서 여쭤보신 거는 요 스마트 리뷰어에서 이제 DSD 위자드 요걸 변환한 다음에 새롭게 엑셀을 만들었는데 여기 DSD 위자드 파일 가져오기에서 그 엑셀 파일을 가져오려고 할 때 여기에 이제 인풋이 제대로 안 되는 걸 여쭤보시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엑셀 파일을 한번 저희 쪽에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질문을 그건 아니고 뭐 이런 부분에서 안 된다라고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차정호님 뭐 이렇게 이제 1, 2, 3일 때 2번을 새롭게 넣고 기존 2, 3을 3, 4로 바꿔주시면 이제 요 시트 수정하시고요. 시트 이름 수정하시고 여기에 제목 수정을 해주시면 이제 나중에 DSD로 변환이 될 때는 이제 1, 2, 3, 2, 1, 새로운 2, 3, 4 뭐 이렇게 반영을 해서 DSD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이거 뒤에 한 칸씩 띄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DSD 서식 옵션에서 이제 요 밑에 부분을 이제 서식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이제 전체 DSD가 될 때 한 칸이 뒤에가 띄어져 있는 부분은 수정 가능하고요. 요것도 제가 말씀드려야 되네요. 요 스마트, 이제 감사인분들이 이제 저희 3일 외에 회계법인인 경우에, 로컬 회계법인도 사실 스마트 리뷰를 지금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시고요. 스마트 리뷰를 쓴다고 하시면 파일 그대로 뭐 전달해 주셔도 상관없는데, 스마트 리뷰를 안 쓰고 있다. 스마트 리뷰 그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안 쓰고 계신 회계사님들께는 여기 파일 변환하기, 스마트 리뷰 엑셀 템플릿 눌러주시면 작업하셨던 내용 그대로 이제 일반 엑셀 파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뭐 수식이라든지 작업하셨던 내용 다 그대로인 상태에서 일반 엑셀 파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 일반 엑셀 파일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 엑셀 파일을 감사인과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3시 15분, 20분 정도까지 여기에 계속 있을 테니까요. 조금 제가 설명했던 거 직접 좀 해보시면서 스마트 리뷰 해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좀 궁금한 부분 생기시면 다시 한번 여기 채팅창에 혹은 마이크로 여쭤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시 20분까지 여기 그대로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여쭤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욱 선생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녹화 자료는 일단 저희 문의 로보틱 메일 주소로 녹화 자료 신청합니다 제목으로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조금 신청자들을 취합을 해서 배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값 변환하는 거는 아마 아까 뒤에 공백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수식이 걸려 있는 값을 일반 값으로 원 단위에서 1,000원 단위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 일본 부서 같은 경우에 이제 요거의 단위가 1,000원인데 부서 담당자님들은 이제 백데이터가 원 단위로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원 단위로 많이 작업을 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원 단위로 편하게 작업을 하시고 요걸 이제 1,000원 단위로 가져올 때는 기존에는 여기에 라운드 이런 식으로 1,000원 단위를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그러실 필요 없이 내가 1,000원 단위로 바꾸고 싶은 범위를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1,000원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자동적으로 1,000원으로 바뀌게 되고요. 혹시라도 요걸 취소하고 싶다 하시면 함수 제거 이렇게 취소할 수도 있고 우리 회사의 주석은 100만 단위다 하시면 라운드 100만으로 수정을 해보실 수도 있고 혹시라도 오류가 떴을 때 0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 if 에러 넣으시면 되고요. 절대값 이렇게 범위를 통해서 이러한 함수들을 편하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크게 편집 많이 안 할 거고요. 조금 정리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대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아니요. 요거는 자동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따로 이거는 그냥 줄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자동적으로 물려 있지는 않습니다.